예, 안녕하세요. BJ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오늘은 이제 주식 방송을 시작할 순서네요. 예, 제가 9월 27일날 계좌 개설을 해서요, 230만원으로 10억 만들기라는 컨텐츠로 지금 주식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12월 16일이고, 지금은 계좌 손실률이 마이너스 3.4%가 진행 중이네요. 12월 목표는 계좌 수익률을 플러스로 돌리기, 그리고 3월까지 계좌 수익률 20%, 6월까지 주식 모아서 장기 종목을 확보하는 거가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 방송을 이제 지난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장기 투자로 이제 계좌 운영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트레이딩을 지속을 해서 종목을 꽉꽉 채워서 이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70% 이상 수익권으로 돌아섰을 때 이제 보유하는 기간을 장기적으로 점차 늘려가면서 수익률을 복리로 쌓아가는 그런 방식의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추천 종목도 나갈 거고요. 장기 투자를 위한 포석으로, 자, 트레이딩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들은 단타하고 트레이딩을 되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예, 트레이딩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제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6년 9월 27일부터 컨텐츠를 위한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 투자를 시작한 이유는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나중에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해보겠다, 이런 계획에 의한 그런 나의 실력을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검증을 받고요, 나 스스로 예, 투자 계획을 정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유튜브로 하나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방송은 아프리카 TV로 하고요. 자, 9월 27일에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여기 표에서 보면 지금 이제 222만 4천원이 있어요. 자, 이게 마이너스 10% 근처까지 이제 갔다가 이제 치고 올라간 경우고,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달 굉장히 장이 안 좋았어요. 뭐 트럼프 악재랑 뭐 이런 거 저런 거가 겹치면서, 예, 저번 주 방송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있죠. 자, 그러면은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월별 수익률이고, 일별 계좌 수익률을 보면 이제 여기 밑에서 보면 이 밑에서 마이너스 98,000원까지 12월 5일까지 3거래일 동안 이제 전체 이제 장이 많이 빠지면서 돌렸다가 이제 이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돌아서는 거죠. 거의 장중 변동성이 12월 16일까지 거의 한 10%는 못 되고 한 15만원 정도 되니까 거의 한 8%, 계좌 수익률을 한 8% 정도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한 10일 동안. 자, 지금 계속 플러스죠. 지금 장이 되게 좋아요. 예, 차트를 한번 보면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이날이 이제 트럼프 악재 11월 9일 터졌던 날이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따 무조건 주워 담아야 된다. 저는 현금 비중이 없고 주식 비중이 많아서 그냥 버텨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현금 비중이 없으면 새로 살 수가 없어요. 이때 샀으면 수익금을 이만큼 쌓아갈 수 있었겠죠. 이제 종합주가 지수랑 이제 종목의 지수는 이제 반대로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갈 때는 가는 종목만 가고요. 안 가는 종목은 계속 밑에 있겠죠. 그래서 종목 선택은 중요하고, 이 지수와 이제 다른 방향으로만 이제 종목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 주식을 모아서 이렇게 올라갈 때 파는 방향으로 그렇게 매매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복리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게 계좌를 변화를 시켜 나가는 중이고요. 이렇게 급락에 나왔다 올라갔다가 다시 그 자리를 확인을 하고요.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고, 지금 거의 12월 들어서서 이제 12월 5일부터 이렇게 3일 제 그 월별 그것도 보면은 월별 평가에 보면 이제 5일까지 3거래일 동안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지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이 밑에서 내려오질 않았는데요. 11월 이때가 이제 트럼프 악재고요. 바로 그 다음날 이제 회복을 했다가 밑에서 확인을 하고 다시 올라가서 지금 뚫어 있는 상태고, 이 위에서 지금 주가를 받치고 있죠. 거의 삼성전자, IT주 중에서 거의 휴대폰이라든가, 우리나라가 거의 다 지금 제조업이라 거의 자동차 뭐 이런 제조 같은 관련 업종들은 굉장히 바닥에 있고요. 서비스 업종, 삼성전자 같은 그런 대기업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한 10분의 1 정도는 거의 규모가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삼성전자가 많이 떠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지수를 받쳐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코스닥이랑은 좀 다른 모습이죠. 코스닥은 이렇게 내려갔다 올랐다 다시 확인을 하고 이 자리까지 와 있는 상태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1월 9일날 트럼프가 악재가 터진 그날보다 윗자리에 있죠. 자, 상승 여력은 이제 보면은 코스피는 지금 이제 하방으로 좀 많이 열려 있는 상태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다. 여기서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이제 코스닥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야, 화면이. 그리고 이제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9월 27일 날 이제 매매를 시작을 했죠. 여기가 이제 9월 27일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때 시작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이만큼 빠져 있고요. 코스닥이랑 거의 제가 지금 매매한 게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보다는 지금 밑돌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빠졌다가 거의 9월 27일 그 자리 근처까지 와 있다고 보면 돼요. 저는 지금 마이너스 3.4% 정도 딱 나오죠. 지금요. 마이너스 3.4% 손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평균 이거 찍기가 힘드네. 찍혔다. 지금 마이너스 9.6% 정도.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9.6% 정도 손실. 9월 27일부터입니다. 9월 27일부터 지금 12월 16일날 지금까지 코스닥 전체 지수는 마이너스 9.6%. 코스닥 지수보다는 앞서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보다는 조금 제가 지금 계좌가 빠져있죠. 이걸 이제 돌파하게 되면 이 밑으로 잘 내려오질 않습니다. 왜? 복리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좌 수익률은 계속 상향을 하고 상승의 방향으로 가고 밑으로는 잘 내려오지 않는다. 현금 비중을 잘 조절을 하면 그렇게 해서 나는 투자를 한다는 거고, 이제 그렇게 투자가 돼 가서 계좌가 변화되는 모습을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투자하는 거랑 제가 영상을 모아하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왜? 유튜브에서 내 채널에 들어오면 전에 방송했던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이게 지금 월말 예탁자산, 지금 제 계좌 평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다음 주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거 그래프는 제가 아까 찍어서 보여드렸네요. 11월 14일날 한번 딱 14일날 한번 이제 코스피 지수를 넘어서나 했는데 이제 바로 빠졌고, 지금 이제 다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보다는 이제 제가 성과가 좋고 코스피보다는 성과가 낮죠. 근데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성과가 더 좋아야죠. 계좌 수익률이 항상 웃돌아야 된다. 근데 그게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앞으로 보여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종목 오늘 트레이딩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트레이딩을 지속하기 전에 종목 트레이딩이라는 게 지수에서 그날 종목을 바꿔가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종목을 먼저 선정을 해두고요. 그 종목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금으로 주식을 모아가고요. 그 수익금으로 생긴 수익금의 전부가 아니고 한 절반 정도, 수익금에 지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금의 절반 정도를 이제 무한정, 기한에 관계없이 무한정 끌고 가면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거죠.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처음에는 트레이딩을 지속합니다. 자, 종목을 먼저 저평가 종목, 성장성이 있는 종목, 그리고 돈을 잘 벌고 있는 수익성, 이 세 가지를 보고 저평가 종목이면서 이제 자산 가치가 우수한 종목. 자, 부채가 많은 종목은 저는 매매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 자산 가치가
부채보다 많은 종목들을 이제 매매를 하죠. 이 네 가지만 보고 이제 이 네 가지를 보고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담아둡니다. 관심 종목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때그때 하락에 많이 한 종목들을 이제 주워 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일 때 항상 팔고 나오고요. 제 매매에서는 손절은 없습니다. 지수가 빠져서 종목이 미끄러진다면 그냥 보유를 해요. 플러스권까지 돌아올 때까지 보유를 하고요. 지금 이제 몇 종목, 한 절반의 종목들은 아직도 그렇게 찍혀 있고, 손실해서 수익이 나는 거는 이제 그때그때 이제 타점을 봐서 제 나름대로 타점을 보는 방법이 있겠죠. 정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쌓아갑니다. 손익금액을 쌓아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손실 중이던 종목들이 수익까지 돌아올 때, 그때서 이제 큰 수익률이 이제 계좌에 찍히고요. 그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운용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앞으로 10년을 투자할 종목을 선정을 몇 개를 해놨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한 3개 정도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단 처음에 이제 추천 종목을 매주 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매주 추천 종목을 하나씩 들고 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OCI, 제가 투자를 하는 종목들만 이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기업 분석을 해 보시고요. 자기의 투자의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투자를 따라하려면 되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단기 성향이기 때문에 잘 해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OCI를 선택한 이유를 지표로 알아보자. OCI는 태양광 원자재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예요. 자, 원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라 원자재를 만드는 구성 요소, 가격 등락에 따라서 이제 수익성이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하는 회사고요. OCI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적자 탈출을 하고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BPS 보면 이게 2012년, 13년, 14년, 2013년, 14년, 15년 이게 올해예요. 올해 거는 예상치인데 이 뒤에 보면 예상치보다 조금 밑돌았죠. 근데 예상치보다 밑돌았어도 작년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높아졌다. 그런 소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적자를 보고 있을 때도 2013년부터 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해서 주가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다. 이건 이제 이거 지표로 환전을 할 수가 있고요. 자본총계, 부채총계 보시면요. 부채총계가 15년에는 부채가 더 많았죠. 근데 이제 13년에는 굉장히 줄였어요. 부채 규모를 굉장히 줄여서 예상치는 부채가 조금 더 많은 걸로 찍혀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까보니까 자본이 부채를 넘어섰죠. 가지고 있는 사업체를 매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일단 자산 가치가 이렇게 증식을 했다는 거는 회사가 안전하다는 소리입니다. 안정성에서는 OCI는 되게 우수하다. 자, 합격점을 주고 싶고요. 2016년보다 부채 비율이 확 줄었죠.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했다. 2014년부터 BPS가 지속 상승 중.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2013년부터요. 이제 트럼프 악재, 중국발 반덤핑 악재, 두들겨 맞으면서 저평가 구간이다. 지금 상승 확률이 큰 폭, 상승 확률이 크다. 그렇게 보고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제 세계적으로 일단 석유, 석탄에 투자되는 자금을 신재생 에너지가 넘어섰다.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되는 자금이 이제 석탄, 석유 같은 그런 과거 이제 매립정원에 투자하는 자금을 넘어섰다. 성장 동력을 일단 확보를 했단 소리죠. 이제 앞으로는 기술이에요. 에너지도 기술이라는 거지. 보면 이제 중동 국가들, 과거에는 이제 석유 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돈이 많았죠. 전 세계에서 이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되게 유리했다는 거예요. 자산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기술력이에요. 얼마나 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싸게 만들 수 있고 이거를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세상은 변해갈 거고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OCI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3위 업체인데 거의 지금 1, 2위와 생산량이 버금갈 정도로 이렇게 시장 상황이 폴리실리콘이 계속 다운되면서 이게 보여줄 수 있는 실적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거의 생산량은 1위, 2위 업체와 맞먹을 정도까지 키워놨다. 덩치를 키워놨다. 그럼 이제 업황만 돌아서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세를 분출을 하면서 이제 크게 갈 종목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월봉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60만원부터요, 이제 6만원까지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90% 빠진 거죠. 90%가 빠지는 동안에 이때는 거의 이슈 타고 굉장히 고평가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회사 실적보다. 그러면서 이제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고평가돼 있던 종목이니까 많이 빠졌다는 거죠. 이게 뭐 15만원, 20만원이 가치인데 60만원까지 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회사 사정이 되게 안 좋아진 거를 이제 안 좋아진 것도 있고, 이제 너무 고평가돼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졌다. 지금 이제 뭐 제약주,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거의 뭐 PBR이 뭐 5배씩 되는 종목들이 많죠. 6배, 5배, 뭐 싼 종목들이 2배, 3배 돼 있어요. 근데 바이오 같은 종목도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은 나중에 이렇게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뭐 10배씩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염두를 하고 투자를 하면 되겠죠. 앞으로 성장 사업들은. 자, 기간 조정을 이렇게 크게 했다는 건, 기간 조정을 바라보는 시점은 딱 간단해요. 이렇게 거래량이 말라야 돼요. 거래량이 크게 줄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건 지금 1년, 2년, 3년. 3년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한번 쭉 밀어 빼고, 자,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거예요. 자, 이제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자,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이제 보유를 하면서 이제 뭐 1, 2년 만에 끝날 수가 있어요. 이게 시세 딱 줘갖고 주기 시작해서 60만원 근처 오면 다 팔고 나오겠죠. 600%인데. 이 밑에서 이제 계속 이제 트레이딩을 해가면서 종목을 모아가는 거예요. 예, 주식 수를 모아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고. 예를 들어서 뭐 50%가 여기서 더 빠진다 해도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만큼 비중 조절을 해서 매매를 하니까요. 자, 손절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 지속으로 이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종목 수는, 주식 수는 계속 모아갈 수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회사가 부도가 나고 상폐가 된다 그러면 망가지겠죠. 물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잘라내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손절이 없는 투자를 합니다. 손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자, 월봉사 고점에서 6년 동안 90% 하락. 뭐 그 얘기 한 거고요. 장기적으로 저는 이제 1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OCI에 투자를 하겠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지금 주식 수를 모아가는 중이고요. 이제 3년의 기간 조정. 이제 기간 조정 여기 얘기했죠. 2년간의 매집 구간. 이제 매집 구간이 지금 진행 중이고,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된다고 보고, 그때부터는 이제 매매를 중단을 하고 그냥 보유하고 가는 쪽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수익성을 쌓아가는데, 훨씬 좋다고, 훨씬 좋아요. 이제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다가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하면요, 팔고 나오면 다시 살 시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바닥에 있을 때는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이제 매집봉들이 뜨면, 이럴 때는 이제 매매를 해서 이제 수익을 짧게 찍고 나오는 가능성이 높은데,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하면 한번 팔면 내가 팔았던 자리보다 항상 위에 있어가고 다시 사기가 힘들어.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은 저렴할 때 와서 비싸지면은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가는지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재무 건전성을 이제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 OCI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지금 신경을 되게 쓰고 있죠. 신성장 사업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 또한 확보가 돼 있다. 지금 이제 바라는 게 뭐라고, 이 기업엔 수익성이 나와야 돼요. 이제 업황이 턴어라운드해서 수익성만 받쳐주기 시작하면 이제 성장성은 돼 있고, 재무 건전성, 회사가 돈이 부채보다 많아요. 부채가 많이 없다는 소리죠. 그냥 안전하다는 소리예요. 수익성, 성장성, 안전성이 다 갖춰져 있으면 그때부터는 시세가 분출을 한다. 그게 하나가 모자란 종목이 앞으로 이게 하나를 메울 수 있다. 판단이 될 때 투자를 해야 가장 큰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하고 정리하고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수익률 자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거래량이 없죠. 기간 조정이에요. 여기서 한 번 더 밀어 빼고, 한 번 더 밀어 빼면서 이때 동안 기다렸던 이제 매매하던 사람들한테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매집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악재 뉴스는 있는 대로 다 때려요. 자, 악재 뉴스에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던지는 거 불안하니까 던지고 절에서 던지고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를 띄우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네. 이게 악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터지는데 주가가 올라가. 왜 이럴까? 의구심이 들 때쯤 이제 뉴스를 던집니다. 이렇게 해서 업황이 개선됐다. 돈을 잘 번다. 앞으로 태양광의 뭐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읊어내죠. 그 시점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호황이고 좋을 때 팔고 나옵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그림이에요. 항상 이걸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업황이 좋아지고 이게 안 좋아지고 이게 돈이 되겠다 어떻겠다 세력이라는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런 정보에 유리하고 그렇게 돈이 몰리게 될 걸 알 때 이렇게 바닥에서 사서 모으는 겁니다. 제가 확률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주식은 상장 폐지가 돼도 100% 손실밖에 보지 않아요. 그 이상의 손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00% 수익이 가능하다. 수입이 가능하다. 근데 내가 투자한 원금만 까먹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편하게 손절미 없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개의 종목을 샀는데 이 중에서 5개만 200% 이상의 수익을 보게 되면 자 확률적으로 플러스잖아요. 그쵸? 일단 본전 이상은 나왔잖아요. 남은 종목들 5개가 전부 다 상피한 종목은 아닐 거 아니에요. 주식 매매를 진짜 개 거지같이 하지 않는 이상 상장 폐지하는 종목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확률이 되게 우수한 머니게임의 시장이다. 주식시장은.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바닥권에 진입을 했고 바닥권도 확인되었으니까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해야 돼. 이 사람들 매집을 할 때 나도 같이 매집을 해서 종목을 모아서 시세 분출을 할 때 보유를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를 시킨다. 이게 복리 투자의 방법이다. 자, 이 처음에 이렇게 내려올 때 이때부터 모았으면 좋겠죠. 2년 뭐 이렇게 모아갈 수 있었으면은 주식수를 많이 모았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기간이 만약에 당장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아쉬워해야 돼요. 왜? 주식을 많이 모으지 못했으니까. 주식 수량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 방법을 항상 고민을 하고 모아서 시세를 분출을 할 때 엄청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게 주식 투자의 기본이에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 방법을 그렇게 해서 수익금이 쌓여가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내가 나중에 이걸 얘기를 해놓고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그런 걸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면 내 말에 신용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걸 나중에 끄집어내서 그거 한번 봐봐라. 내가 그때 분명히 그 말을 했지 않냐. 그 영상을 보면 다 확인이 되잖아. 지금 이 구간에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주가가 60만원, 100만원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때 설명을 했고 이때 추천을 했다. 아무도 믿질 않아요.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다. 자, 시세 분출이 시작되면 매수 타점이 나오기 전엔 지속 보유를 한다. 시세 분출이 시작됐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보유를 하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어디까지? 끝까지. 100불 이상에서 끝까지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먹고 나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 어디가 끝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10배가 올라갈지 5배가 올라갈지 3배가 올라갈지 모르잖아. 그래 100% 이상 수익금부터 조금씩 정리를 하는 거죠.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만약에 한 60% 올라가다 다시 내려왔다. 그럼 아직 매집이 덜 끝난 거야. 더 사면 되죠. 근데 돈이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닌데 어떻게 사느냐? 자, 손절은 없는데 나눠서 들어가서 음봉에마다 사요. 크게 나올 음봉마다. 양봉이 크게 나올 때마다 판다고. 그러면서 그 수익금으로 한 주 한 주 모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물량이 모인다. 자,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것도 한번 보여주고 가야지.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보면요. 매매 수익 현황, 종목별. 자, 8027. 아이고. 비밀번호랑 그냥. 뭐 기억하는 사람 없겠지. 자, 12월 16일.
아, 12월 16일 아니구나. 9월 27일이잖아. 자, 9월 27일 OCI. 자,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투자 자금이 230만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종목수를 많이 가져가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매매를 하지 못해요. 자, 86,900원에 처음 이제 매수 시작을 했어요. 3,000원일 때 하나 사고 2,700원일 때 또 하나 샀죠. 자, 세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3,900원까지 갔어. 2,700원짜리 팔았어요. 자, 1% 정도 수익률인데 마이너스가 찍혔다. 왜 그럴까? 위에서부터 평단이 잡혀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찍힌 거죠. 자, 82,200원일 때 또 매매를 했고요. 88,800원일 때 한 주를 더 샀어요. 그래서 82,850원일 때 이제 이 두 주를 팔았죠. 자, 수익률이 0.5%가 잡혔는데 0.5%보다는 더 벌었죠. 자, 이 위에 거부터 평단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자, 84,400원이 됐을 때 83,000원에 샀던 걸 팔았어요. 83,000원에 샀던 거 4,400원 됐으니까 1% 이상 수익이죠. 이게 원래는 큰 양봉용은 팔아야 되는데 밑으로 더 빠지겠다 이런 게 보여서 제가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만약에 근데 매매를 못하고 더 빠졌다 그럼 또 샀으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한 주를 보유하고 있게 되고 11월 23일까지는 한 주를 보유하고 있게 됩니다. 24일날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또 한 주를 샀습니다. 12월 2일날 또 많이 빠져서 또 한 주를 샀어요. 자, 12월 9일이 되니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한 주를 팔았고 15일 어제가 이제 또 보니까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제 또 한 주를 팔았죠. 자, 오늘 또 급락했습니다. 6%가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한 주를 담았습니다. 종가에.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수는 두 주. 자, 손익금액은 4,588원이 잡혀있죠. 이게 이 지금 74,400원이잖아요. 수익금이 74,400원이 되면 이 한 주는 사서 상승이 올 때까지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매매를 지속하면서 수익금을 모아간다. 이걸 한 주씩 샀으니까 4,580원이냐. 이거 100주씩 샀어 봐. 지금 예를 들어서 100주씩 사서 팔고 했으면 지금 45만원이라는 수익금이 생겼겠죠. 그러면은 OCI 주식은 5주, 6주 정도는 보유를 하고 끝까지 간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나는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한 주씩 매매를 해서 이렇게 모아가면서 복리 개념으로 주식 모아 계약에 들어가고 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만이 아니에요. 자, 뭐 기아차도 모아가고 있죠. 모아가고 있는데 이건 이제 매매가 좀 꼬였어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매매가 좀 꼬였어요. 뭐야 이거? 기아차 조회. 응? 기아차가 왜 조회가 안 돼? 조회. 이거 말고 기아차. 자, 보면 기아차도 거래를 보겠습니다. 자, 41,600원에 처음에 샀는데 이때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비중을. 원래는 두 주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수익이 날 거다 판단을 하고 들어간 거였어요. 어느 정도 팔고 나머지 갖고 바로 빠져버렸죠. 하고 11월 15일까지 뭐 거의 뭐 한 15일이 넘게 보유를 해서 이제 두 주를 더 얹었고 이제 뭐 이렇게 샀고 팔았고 자, 이때 또 이제 팔아서 36,850원까지 산 것까지 팔았습니다. 근데 41,600원에 산 거랑 평단이 잡히니까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 6.96%가 찍혀있죠. 근데 이건 손실이 아니에요. 36,850원에 산 거를 판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41,600원에 산 4주는 이게 올라오지 않고 2만원이 가도 계속 보유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매매해서 41,600원 위에 있을 때만 매도를 한다는 소리예요. 절대 손절은 없다. 그런데 트레이딩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주식을 모아간다. 자, 이렇게 또 손실이 찍힌 종목이 하나 더, 이제 세종공업. 예, 자동차 부품주죠. 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모아갈 종목들입니다. 세종공업이 찍었는데 왜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자, 세종공업 보면, 자, 거래. 처음 산 게 10월 4일날 샀어요. 11,650원에서 되게 오래 기다렸어요. 그런데 11월 17일날 9,700원에 타점이 왔다 생각해서 한 번 더 샀어요. 또 내려가더라고. 또 기다렸지 뭐. 12월 16일날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밑으로 빠졌다 올라오다 보니까 아 여기 한 번 더 누르고 갈 확률이 높겠다 해서 9,700원보다 위에서 한 1% 정도 130원이면 거의 뭐 1% 좀 넘게 수익이죠. 이거 10주 팔았으니까 이 위에 있는 거 이 위에 오기 전에는 안 판다 그랬죠. 매도를 안 한다 그랬어요. 자 손절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손익금 찍힌 거 마이너스 9,000원 찍히고 8.5%가 마이너스라고 손실률이라고 찍혔는데 손실이 아니죠? 9,700원에 산 10주를 9,830원에 팔았으니까 이런 식의 트레이딩인데 보통 물타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타기에서 원래 샀던 것보다 플러스로 와서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더 빠지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더 빠지면 또 사면 돼요. 저는 트레이딩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OCI는 이렇게 모아가고 있다. 뭐야 이거 또 나왔네. 나왔으니까 설명 한번 더 해봐야 되겠네. 차트랑 같이 해갖고 그려놨네요. 트럼프 악재 뭐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을 했죠. 이날 사고 뭐 이날 사고 빨간 동그라미가 산 매수일이에요. 그리고 이 파란 동그라미가 판날이죠. 다 매수하고 이제 매수하고 팔았다. 파란 동그라미가 판날이에요. 또 급락해서 또 샀죠. 또 급락해서 또 샀어요. 또 팔았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팔고 나오고 오늘 급락을 해서 오늘 산 거예요. 한 2거래일인가 좀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12월 9일까지가 마지막 매매일지로 찍히잖아요. 이때 2주 보유 중이었고 한 주 더 팔았고 한 주 더 샀으니까 지금도 2주 보유 중이고 매매가 한 번씩 더 엮인 거죠. 2016년 11월 10일 매수 시작했고 지금 트레이딩 중이고요. 손절매는 없고요. 장기 투자를 합니다. 실수로 매매가 꼬이게 되면 느긋하게 비중 조절해 놓고 기다리면 되죠. 자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주식 매매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수익을 볼 때 100%, 200%, 300% 쌓여가는 거 제가 그런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주는 OCI. 자 매주 금요일날 한 종목씩 추천을 한다 그랬죠. 제 추천 종목은요 목표가 손절가 없습니다. 자 목표가 만족할 때 팔아요. 자 자기가 100% 수익 보고 싶으면 100% 팔고요. 3% 수익 보고 싶으면 3% 수익에 팔아요. 자 손절가 없어요. 주식이 어디까지 떨어지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돼? 아무 때나 사도 되냐? 아니죠. 이게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PBR이 저평가 구간에 있을 때 뭐 이런저런 회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돌아설 수 있다 판단이 될 때 자 기술적 분석을 해서 차트상으로 이게 바닥권일 때 이때 슬슬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팔면 되죠. 위에서 언제 어디에 파느냐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성향이 단기적이라 그러면 조금만 먹고 파는 거고. 근데 이제 단기적인 거는 굉장히 불리해요. 네, 주식이 100% 손실을 일단 확률적으로요. 사실 상패가 될 만한 종목들을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확률은 거의 없는데 주식이 아무데나 상장 폐지해도 100% 손실이에요. 그쵸? 그럼 지속 보유를 해갖고요. 기간은 이제 무시를 하고 100%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만 팔아라. 이게 원점입니다. 확률로 이기는 접근만 하려고 그러면요. 여기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섞어가는 거는 작은 유동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기간도 어떻게 보면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런저런 분석을 할 수 있고 자신 있다 생각하면 이제 중간에 트레이딩을 섞어가는 거고 항상 이제 수익은 이제 100% 이상 본다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0% 확률만 50% 이상의 확률만 1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종목을 40개를 샀으면 40개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중에 20개 이상만 100% 이상의 수익이 난다 그러면 이건 수익이겠죠. 손실이 날 수가 없겠죠. 망할 수 없는 회사, 망하기 어려운 회사, 돈을 벌고 있는 회사, 싼 구간에 사서 기다린다. 그래서 자기 가치에 도달했을 때 또는
고평가되어 있을 때 매도하고 다시 저평가 종목을 사는 게 이게 주식 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주식 매매하는 사람들이 99%가 망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99%가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99%가 매매를 이렇게 하질 않아요. 자, 1%가 성공을 하는데 그 1%는 매매를 이렇게 합니다. 자, 회사에다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삼성전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내 전 재산을 투자를 해라. 응? 삼성전자와 동업을 하게 돼요. 그럼 투자를 안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 그러면 주식을 사는 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되게 웃긴 거죠, 이게.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는 거는 삼성전자와 동업자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돈을 벌면 나도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제 계좌 상황으로 인해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OCI 추천. 자, 2016년 9월 27일부터 230만원의 소자본으로 10억 만들기 컨텐츠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컨텐츠 종료일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10억이 만들어지면 컨텐츠 종료를 할 거고요. 제가 23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을 한 거 나한테 지금 여유금이 이거 이상 내기가 어려운 지금 내가 상황이 있다. 그래서 시작을 했고 나중에 상황이 좀 풀려고 하면 투자 자본은 더 집어넣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주식 계좌로 10억이 만들어지면 컨텐츠는 종료를 하고 이제 다른 컨텐츠를 준비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방송을 시작을 한 거고요. 자, 매주 이제 추천 종목은 나갑니다. 오늘 첫 추천 종목은 이제 OCI고요. 손절매는 없고 펀더멘탈 변화가 없을 시에는 지속 트레이딩으로 주식을 모아라. 그래서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할 때는 보유를 계속하고 가라. 자, 고평가 구간에 진입하면 수익을 확정을 하고 복료가로 인한 계좌의 변화를 한번 그때 가서 보자. 내가 매매를 하고 나도 지금 포트에 담고 있죠. 이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보여드리겠다. 그러려면 이게 날라가야 되겠죠. 제가 추천을 하고 이제 매주 추천이 나가는 종목들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2016년 12월 11일 날 추천을 했잖아요. 2017년 12월 11일 날 한번 보자고요. OCI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도 안 가면 2018년 12월 11일 날 한번 보자고요. 나는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한번 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깔게요. OCI. 어떻게 매매를 했나 일주일 동안. 아예 매매를 안 하고 그냥 보유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손절 없는 투자만이 복리를 누릴 수 있고 일단 손절이 있으면요 손실을 확정짓는다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주식이 어디까지 빠질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신의 영역이지. 이걸 알 수 있다면 이거는 뭐 주식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지 알았으면 거기서 사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니까 거기서 판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100% 수익률이잖아요. 그렇게 100% 성공을 하는 투자는 없다 세상에. 그런데 확률을 이점을 하면 실패하는 투자가 있어도 성공하는 투자들이 더 많으면 그거는 당연히 성공적인 투자겠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손절이 그러려면 손절이 없어야 된다. 왜? 예를 들어서 지금 사서 5% 정도 떨어지면요. 여기 손절가 잡고 손절가는 뭐 짧게 잡을게요. 보통 전문가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손절가는 짧게 잡겠습니다. 자, 수익은 여기서 10%, 15% 수익금입니다. 자, 5% 안 갔다가 15% 하면 15% 수익이죠. 그쵸? 근데 6%까지 빠졌다가 15% 올라가면 그럼 어떻게 돼요? 5% 손실이잖아요. 뭐 이런 투자가 다 있어. 이런 병신 같은 투자가 어딨냐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문가들은요 100%가 다 사기꾼이에요. 99%가 다 사기꾼입니다. 왜? 1% 정도는 이런 투자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런 투자법을 알려주는 전문가들은요 돈을 못 벌어요.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왜? 한국인들은 지금 내가 전문가한테 돈을 주고 종목을 받았어요. 지금 당장 수익 내길 원한다고요.
자, 1년 후에 당신의 계좌가 돌아서서 이렇게 돈을 벌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돈을 내고 내가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려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이라서 그래. 내 돈이면 지킬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기 성향의 전문가들만 이제 뭐 널려 있고요. 그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위험한 매매를 다 하고 있는 거죠.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게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자, OCI 2016년 11월 10일부터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이 종목으로 최소 2배, 4배, 5배 정도 이상의 수익은 내야겠다. 이제 수익금이 50% 이상 쌓이기 시작하면 50%, 100%, 150%, 2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금 자랑도 유튜브로 할 생각이다. 아, 수익금 자랑은 내가 뭐 계좌가 한 10억 정도 있을 때 자랑하는 거고, 수익률 자랑. 자, 계좌에 찍혀있는 돈이 없으니까 100만원 갖고 50% 내면 50만원이에요 50만원 벌었다고 자랑하면 골 때리잖아. 자, 내가 10억을 갖고 투자를 해갖고 뭐 1억씩 10종목 사서 그래서 50% 날라갔어. 그럼 5천만원이잖아. 5천만원 갖고 자랑하면 사람들이 와 한다고. 웃긴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을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내가 이 컨텐츠가 계좌가 10억 만들어지면 종료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다른 컨텐츠로 들어가야죠. 그때는 이제 뭐 1, 2%만 먹어도 사람들이 와 하니까 10억 갖고 1% 먹으면 1000만원이잖아요. 한 달에 5%만 뭐 3%만 먹어봐요. 자, 10억 가지고 한 달에 3%만 수익을 내면 자, 3천만원이죠? 그럼 사람들이 와 한다고. 근데 100만원 갖고 3% 수익 내면 3만원이에요? 3만원 수익 냈다 그러면 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자, 매매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오늘은 추천주가 나왔습니다. OCI인데 시류에 흔들리지 말자. 자, 악재가 나올 때마다 주워 담고요. 이제 OCI가 태양광 사업을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이 기업이 어디로 팔린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그때 이제 또 새로운 펀더멘탈이 생길 수가 있고, 지금 조선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의아스러운 게 많을 거예요. 조선 같은 경우도 OCI처럼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도 있는데 왜 조선은 얘기를 안 하고 OCI 같은 것만 얘기를 하냐. 조선 같은 경우는요, 그 수익 구조가 일단 시추선이라 그래서 기름을 캐는 배, 그런 배를 수주를 받아서 그런 배로 먹고 사는 회사예요. 일반 컨테이너선이라든가 이런 것만 만들어서 팔기에는 덩치가 너무 커져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그러니까 기름 캐는 배를 수주를 받지 못하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야.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도 얘기했잖아요. OCI 이거 이제 종목 보면서 얘기한 게 석유, 석탄, 이제 매립 자원들을 투자하는 국가들이 많이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뭐 이런 쪽에 친환경 에너지 이런 쪽에다만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 금액이 투자하는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금액이 기름에 투자하는 금액보다 넘어섰다. 그래서 이제 원가를 절감을 하고 이제부터는 기술력의 승부다. 에너지도 과거처럼 땅에서 기름 난다고 돈 버는 시대가 지났다 이 소리예요. 중동 국가들이 이제 앞으로는 많이 내려오고요. 이제 기술력이 좋은 아시아나 유럽 국가들이 이제 부자 나라가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이제 매립 자원들의 고갈이 어차피 이제 확실화돼 있으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모든 산업이 기반이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런 시류를 읽었다 그러면 조선소가 예를 들어서 뭔가 신성장 동력을 확보를 한다 그러면 그때 투자를 해도 되지 않아요. 지금은 상황도 너무 안 좋고 부채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OCI는 아까 재무 분석을 해보면서 부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임이 입증이 됐죠. 지금 당장은 나중에 또 이게 그렇게 악화된다면 조선을 하는 기업들처럼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고 회사 사정이 악화가 된다면 투자 목록에서 뺍니다. 그때는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은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악재 때마다 주워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고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상상 이상의 수익을 안겨줄 겁니다. 자, 이걸 확신을 해서 조선주는 다 망할 때까지 기다려라.
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중에 싼 종목들 주워 담아서 기다려라. 자, 주식은 기다림의 싸움이에요. 성장성이 있고 안전한 회사들을 사서 기다립니다. 수익성이 나올 때까지.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나는 엄청난 수익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 기업들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는 많이 비싼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은 어떻게 알아본다? PBR 그리고 PSR. 자, 제 전 영상들의 PBR이 뭐고 PSR이 뭐고 이제 기업 분석을 할 때 굉장히 간단하게 1분 만에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담아놨어요.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 전 영상을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제 계좌로 돈을 벌어가면서 수익금이 쌓이는 내용, 저는 이제 매주 금요일 이제 기다려질 것 같아요. 지금부터 장이 아주 좋아질 것 같고 제 계좌도 수익이 지속적으로 쌓여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9월 달에 이제 이렇게 해서 나는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딱 들어가서 매매를 시작을 해서 지금 2달 반, 거의 2달 반 동안 이제 장이 막 흘러내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었어요. 왜? 주식 비중은 이제 거의 100%가 차 있고 이제 계속 시장에 빠지다 보니까 새로 진입을 못하니까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손절이 없는 투자를 하니까. 트레이딩을 이제 주가가 날아가기 시작할 때는요, 현금을 많이 들고 있어요. 왜? 수익금을 조금씩 빼니까요. 그래서 투자할 자본이 많아서 이것저것 사는데 이제 손절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이제 종목을 채워나가는데 손실이 계속 누적이 되게 되면 일단 트레이딩 해야 되는 자본, 이 자금이 계속 줄어요. 왜? 나 여기에서 싸니까 조금 더 사고 밑에 조금 더 사고 조금 더 사고 하다 보니까 꽉 채워져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되죠. 지금 이제 종목에 제가 20종목 이상을 보유 중인데 조금씩 트레이딩을 계속 하면서 이제 굴리는 자금, 예를 들어서 20만원이면 10%잖아요. 현금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면서 계속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있어요. 왜? 빠졌던 주식들이 올라와서 80점들이 된 종목들을 조금씩 덜어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지속을 하다가 이제 수익금이 쌓여가기 시작하면요, 현금도 자연히 많아져요. 그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계좌 수익률이 좀 위로 올랐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까지 될 수 있을지, 다다음 주까지 될 수 있을지.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요, 코스닥이고 코스피고 상방으로 너무 잡아서 살짝 눌렀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한번 쉬었다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쉬었다 간다 그러면 밑에서 또 잡아놔서 종목들을 잡아서 기다려야겠죠. 다음 주에 또 이제 랠리가 나온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손실금을 이제 다 메우고 제가 이제 제 계좌가 수익으로, 수익 계좌로 변화가 돼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두 번씩 그래도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그런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다시 보기를 하실 때는 광고 한 번씩 봐주세요. 저도 이거 노력해서 이렇게 자료 만들고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거니까 그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